붉은 달이 하늘에 떠올랐다.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혈월이 나타난 것이었다. 무진과 혈무이의 혈기가 공명하며 하늘의 기운을 끌어당긴 것이다. 두 혈마가 마주선 순간 천지가 반응한 것이었다. 캐럴교의 교도들이 경악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장무백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것이 혈마의 힘인가? 무진은 혈검에 손을 얹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 검을 뽑지 않았다. 싸우고 싶지 않았다. 혈무이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어머니와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었다. 그녀와 싸운다는 것은 어머니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혈무이가 무림을 공격하면 막아야 했다.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야 했다. 혈무이가 손을 들어 대군을 멈추게 했다. 아직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그녀도 무진과 싸우기를 망설이는 것일까? 혈무이가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증오, 슬픔,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 무진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무진이 앞으로 걸어갔다. 장무백이 말리려 했지만 무진이 손짓으로 멈추게 했다. 혼자 가야 했다. 무진은 혈무이 앞에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10장이었다.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거리였다. 무진이 입을 열었다. 이모, 아직 늦지 않았다고. 전쟁을 멈춰달라고.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무림은 이미 변했다고. 과거의 무림이 아니라고. 무진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혈무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다. 변했다고? 무림이? 혈무이가 비웃었다. 천년간 우리를 사냥했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다고. 네가 맹주라서 겉으로 순종하는 척할 뿐이라고. 내가 없으면 당장 우리를 죽이려 들 것이라고. 혈무이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품어온 불신이었다. 무진이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다고. 무리민들은 변했다고. 자신이 직접 봤다고. 천마신교와의 전쟁 때 무리민들이 자신을 지키려 나섰다고. 적이었던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그들은 진심이었다고. 혈무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눈빛이었다. 무진이 품에서 옥패를 꺼냈다.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혈무이의 것과 합치면 완성되는 반쪽 옥패. 무진이 옥패를 혈무이에게 내밀었다. 이것을 보라고. 어머니가 남긴 것이라고. 어머니는 복수를 원하지 않았다고. 평화를 원했다고. 자신과 함께 조용히 살기를 원했다고. 혈무이의 손이 떨렸다. 옥패를 받아들었다. 자신의 것과 맞추어 보았다. 두 반쪽이 합쳐져 하나가 되었다. 혈무. 어머니와 이모의 이름. 혈무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니가 이것을 가지고 있었구나. 평생 만나지 못했던 쌍둥이 언니. 그녀의 온기가 옥패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무진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복수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고. 살아남으라고 했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다고. 어머니가 원했던 것은 복수가 아니라 평화였다고. 혈무이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혈무이의 어깨가 떨렸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수십 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다. 외로움, 슬픔, 분노, 그 모든 것이 뒤섞여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다. 무진은 조용히 기다렸다. 혈무이가 스스로 결정하기를. 한참이 지났다. 혈무이가 눈물을 닦았다. 고개를 들어 무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침모가 사라지고 피로함이 남아 있었다. 지쳐 있었다. 수십 년간의 복수에 지쳐 있었다. 혈무이가 입을 열었다.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무림이 다시 혈마를 사냥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무진이 대답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이 막겠다고. 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이모 편에 서겠다고. 가족을 지키겠다고. 약속한다고. 혈무이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다. 알겠다고. 믿어보겠다고. 조카의 말을, 언니의 아이의 말을. 혈무이가 뒤를 돌아보았다. 대군을 향해 손을 들었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다. 물러나라고. 전쟁은 취소라고. 혈월교의 교도들이 술렁했다. 갑작스러운 명령에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혈무이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교도들이 하나둘 물러나기 시작했다. 수만 명의 대군이 천천히 후퇴했다. 장무백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전쟁이 피해졌다. 무진이 혈무이에게 다가갔다. 고맙다고. 혈무이가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할 것 없다고. 그냥 지쳤을 뿐이라고. 복수에 지쳤다고. 이제 쉬고 싶다고. 무진이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혈무이가 대답했다. 모르겠다고. 수십 년간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것이 사라지니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무진이 제안했다. 함께 가자고. 낙양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고. 혈무이가 망설였다. 무리민들이 자신을 받아들이겠느냐고.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설득하겠다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받아들여지게 하겠다고. 혈무이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고. 믿어보겠다고. 무진, 혈무이, 장무백. 세 사람이 낙양을 향해 출발했다. 혈월교의 대군은 서역으로 돌아갔다. 혈무이가 부교주에게 교단을 맡기고 당분간 자리를 비우겠다고 했다. 교도들은 불안해했지만 성모의 명령을 따랐다. 혈월교는 공격을 멈추고 서역에서 대기하게 되었다. 낙양에 도착하자 무리민들이 술렁했다. 혈월교에 교주가 왔다는 소식이 퍼졌다. 긴장감이 흘렀다. 무진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각 세력의 지도자들 앞에서 혈무이를 소개했다. 자신의 이모라고. 혈마신교의 마지막 성녀라고. 그리고 전쟁을 피하기로 했다고. 무리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무진을 신뢰하며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부는 반발했다. 적을 본거지에 들이다니 위험하다고.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회의장이 시끄러워졌다. 혈무이의 얼굴이 굳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무짐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다. 그리고 말했다.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혈무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맹주의 자리를 걸겠다고. 무리민들이 침묵했다. 무진이 그 정도까지 말한다면 믿어볼 수밖에 없었다. 결국 혈무이의 체류가 허락되었다. 단, 감시를 붙이는 조건으로. 혈무이는 무림맹 본부의 한 건물에 머물게 되었다. 무진이 직접 그녀를 돌봤다. 매일 찾아가 대화를 나눴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린 시절의 기억, 골짜기에서의 생활, 어머니의 따뜻한. 혈무이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평생 만나지 못했던 쌍둥이 언니의 이야기를. 무진도 혈무이에게서 많은 것을 들었다. 차역에서의 삶, 외조부의 가르침, 혼자 살아남은 세월. 힘들었을 것이다. 천적에 둘러싸인 채 혼자 살아남아야 했으니. 무진은 혈무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신도 비슷한 삶을 살았으니까.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혈무이는 조금씩 변해갔다. 처음에는 무리민들을 경계하고 적대시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무리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처음에는 혈무이를 두려워하고 미워했지만 그녀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혈무이가 무진을 찾아왔다. 부탁이 있다고. 무진이 물었다. 무엇이냐고. 혈무이가 대답했다. 소연을 만나보고 싶다고. 무진이 자주 이야기했던 그 소녀를. 무진은 놀랐다. 왜 갑자기 소연을 만나고 싶어 하느냐고. 혈무이가 미소 지었다. 무진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아이인지 궁금하다고. 무진은 고민했다. 소연이 있는 마을은 평범한 농촌이었다. 혈무이가 가면 마을 사람들이 놀랄 것이다. 하지만 혈무이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무진은 허락했다. 함께 가자고. 하지만 정체를 숨기자고. 평범한 무인으로 행세하자고. 혈무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낙양을 떠나 소연의 마을로 향했다. 며칠을 걸어 도착했다. 마을은 예전과 다름없었다. 평화로웠고 조용했다. 무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돌아온 곳이었다. 4년 전 떠났던 곳이었다. 마을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무진을 알아보았다. 반가운 얼굴로 다가왔다. 대장장이 혈진이 돌아왔다고. 무진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다. 그리고 소연을 찾았다. 소연은 어디 있느냐고. 마을 사람이 대답했다. 우물가에 있을 것이라고. 무진과 혈무이는 우물가로 향했다. 거기서 한 소녀가 물을 깃고 있었다. 17살의 소연이었다. 어린 소녀였던 그녀가 어느새 처녀로 자라 있었다. 소연이 무진을 보고 눈이 커졌다.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무진의 품에 안겼다. 무진은 소연을 안아 올렸다. 많이 컸구나. 소연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저씨는 왜 이제야 왔느냐고. 기다렸다고. 무진의 가슴이 뭉클했다. 소연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순수하고 따뜻했다. 소연이 혈무이를 발견했다. 이분은 누구냐고. 무진이 소개했다. 자신의 이모라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이라고. 소연이 혈무이에게 인사했다. 예쁘시다고. 혈무이가 미소 지었다. 고맙다고. 소연이 정말 착한 아이구나 라고. 세 사람은 마을에서 하루를 보냈다. 소연이 안내하며 이곳저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마을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평화로운 하루였다. 혈무이의 얼굴에 점점 온기가 돌았다. 이런 삶도 있구나.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이. 저녁이 되어 소연의 집에서 식사를 했다.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혈무이가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이것이 무진이 지키려는 것이구나. 이런 평범한 행복, 이런 따뜻한 일상. 혈무이의 마음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밤이 되어 수연이 잠들자 무진과 혈무이는 마을 외곽을 거닐었다. 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다. 혈무이가 입을 열었다. 이제 알 것 같다고. 무진이 왜 무림의 편에 섰는지, 왜 복수를 포기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였구나. 무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고 소연 같은 아이들, 마을 사람들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자신이 싸우는 이유라고. 혈무이가 미소 지었다. 좋은 이유라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다고. 무진이 혈무이를 바라보았다. 함께 하자고. 앞으로. 혈무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겠다고. 혈월교도 변화시키겠다고. 복수의 조직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조직으로. 무진이 미소 지었다. 고맙다고. 이모라고 부르겠다고. 혈무이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그래, 조카야.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마을을 떠났다. 소연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또 오겠다고 약속했다. 낙양으로 돌아가는 길, 무진과 혈무이는 나란히 걸었다. 가족이 된 것 같았다. 진정한 의미의 무진의 가슴이 따뜻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처음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다. 낙양에 도착하자 급보가 기다리고 있었다. 장모백이 심각한 표정으로 무진을 맞이했다. 문제가 생겼다고 무진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장모백이 대답했다. 혈월교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부교주가 혈무이를 배신하고 교권을 장악했다고. 그리고 무림에 대한 전쟁을 다시 선언했다고. 무진과 혈무이의 얼굴이 굳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혈무이가 이를 악물었다. 그자가 믿었던 부하였는데. 무진이 물었다. 부교주가 누구냐고. 혈무이가 대답했다. 이름은 혈마도라고. 천마신교의 잔당 출신이라고. 복수심이 강한 자라고. 상황이 급변했다. 혈월교가 다시 위협이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혈무이가 함께였다. 무진이 혈무이를 바라보았다. 함께 막자고. 혈무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만든 조직이니 내가 정리해야 한다고. 두 혈마가 나란히 섰다. 새로운 적을 향해. 그때 또 다른 급보가 날아왔다. 전령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무진이 물었다. 또 무슨 일이냐고. 전령이 대답했다. 진무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천마신교의 잔당을 다시 모으고 있다고. 혈월교와 손을 잡으려 한다고. 무진의 얼굴이 참백해졌다. 진무열. 1년 전 용서해 주었던 자. 속죄하며 살겠다던 자. 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혈마도와 손을 잡으려 한다. 두 세력이 합치면 천마신교 전성기보다 더 강력한 적이 될 것이었다. 무진은 알았다. 진정한 최후의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혈무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의 손이 검으로 향했다. 무진도 마찬가지였다. 두 혈마가 나란히 서서 먼 곳을 바라보았다. 서역의 방향이었다. 거기서 두 개의 어둠이 하나가 되려하고 있었다. 천마와 혈마. 과거의 적들이 손을 잡고 있었다. 무진이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야 한다고. 혈무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에는 용서 없다고. 두 사람의 몸에서 혈기가 피어올랐다. 붉은 기운이 하늘로 치솟았다. 낙양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혈월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장우백이 긴장된 표정으로 지켜보았다. 무리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역사상 처음으로 두 혈마가 같은 편에 섰다. 적으로서가 아니라 동지로서. 무림을 지키기 위해 무진과 혈무이의 혈기가 공명하며 하나가 되었다. 그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진무열도 혈마도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었다. 무진이 외쳤다. 전쟁 준비를 하라고.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무리민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혈월건존 만세. 혈월 성모 만세. 두 혈마가 무림을 이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지만 현실이었다. 새로운 역사가 쓰이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무진은 홀로 성벽 위에 섰다. 하늘에 붉은 달이 떠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이모와 함께 싸우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진의 눈에 눈물이 어렸다. 하지만 곧 닦아냈다. 울 시간이 없었다. 싸워야 했다. 지켜야 했다. 멀리 서역의 방향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진무혈과 혈마도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최후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었다. 무짐의 손이 혈검을 쥐었다. 이번에는 반드시 끝매겠다. 모든 것을. 무진의 눈이 붉게 빛났다. 혈월의 빛을 받아